양PD는 그 스파크 오너예요. 네. 네, 정확히는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네, 맞습니다. 마티즈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 그 전에 경차 이름이 뭐였는지 알죠? 티코? 맞아요. 티코. 네. 아, 티코. 티코가 우리나라 경차 시장의 포문을 연. 그렇죠. 네, 정말. 아, 그게 대우 거였구나. 네, 훌륭한 차였어요. 티코 사면 장갑 2개 주잖아요. 장갑을 하나를 주죠. 네. 한쪽을. 왜요? 코너 돌 때 이렇게 찍고 돌으라고. 쇼트트랙처럼. 그래, 옛날에 그런 농담 많았잖아요. 네, 엄청 많았어요. 그 막 고속도로 네. 다녔는데 티코 갑자기 섰어. 왜 섰게? 막 이런. 껌 붙어서. 맞아. 네. 나 옛날 사람인가 봐. 어떡해. 아,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아카디아가 되게 고급차였어요. 아카디아에 펑크가 났다. 네. 대처법. 뭔데요? 트렁크에서 티코를 꺼낸다. 타고 유유히 간다. 아, 트렁크에서 티코를 꺼낸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비하 농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 맞습니다. 경차를 무시하는 어떤 그 문화가 네.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티코 다음에 나온 게 마티즈인가요? 네, 그게 마티즈예요. 1998년 4월에 나왔어요. 굉장히 좀 훌륭한 차였죠. 우리나라의 그 경차를 아주 폭발시킨. 네. 피아트 디자인에서 원래 마티즈를 그 소형차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디자인을 한 건데 네. 채택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우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사적인 마티즈의 탄생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티즈 처음 나왔을 때 봤던 광고가 네, 뭐였어요? 그 고질라 비켜라. 고질라 비켜라 빈틈없다 단단하다 그 광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래요? 얘기하니까. 네. 아, 맞다. 체림이 광고, 체림씨 광고도 기억나요? 마티즈 삼행시 마 마티즈 탄다고? 티 티내지 말자. 즈 쭈쭈쭈쭈쭈. 마티즈. 세상을 사로잡은 차 마티즈. 말도 안 되는 광고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진짜 썰렁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고인데 체림씨가 그때 또 주가가 좋았죠. 굉장히 귀엽고 예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티즈 2 광고에서 이제 핑클이 드디어 마티즈가 당대의 막 아이돌 스타 다 기용을 했었던 그 김태희 씨도 마티즈 광고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막 야, 그렇게 핫한 차였단 말이야? 네, 마티즈가 그만큼 유명한 차였어요. 네. 네, 그래서 마티즈 1이 98년도에 나왔고 마티즈 2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는데 이 마티즈 2는 CVT 미션 때문에 아주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뭐 미션도 밀리고 뭐 연비도 엄청 안 나오고 출력도 막 엄청 안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CVT 같은 뭐 이런 욕의 대상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모델이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네, 제 차. 네. 그때 디자인이 확 바뀌지 않았나요? 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부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대우에서 디자인 팀이 디자인을 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스파크가 그 전에 쉐보레에서 사용되던 경차 브랜드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대우에서는 마티즈가 워낙 상징성이 강했으니까 그냥 이름만 마티즈라는 이름을 쓴 거죠. 버리기 싫었던 거죠. 네. 아, 그러다가 이제 GM이 통합 정책으로 대우라는 이름을 빼버리면서 GM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명도 스파크로 스파크가. 바뀌게 된 거죠. 마티즈가 탄생한 지가 그래서 20년 됐어요, 올해는. 굉장히 오래된 관록 있는 역사 있는. 출발해볼까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방. 오호. 오늘은 우왕좌, 허둥지둥 뭐 안 하지 않아. 그런 거 안 하네요. 아, 네. 이게 익숙한 차라고. 네, 익숙한 차라고 아주 그냥 되게 이 정도야 뭐. 치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시건방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아, 자신감. GS는 엔진음이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타이어가 좀 커요 등치에 비해서. 그리고 하부 쪽에 흡음재가 많이 안 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큽니다. 뭐 경차나 소형차들의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자기 차 타시는 오너분들께서 자기 차 리뷰에 좀 되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네. 나 그 기분을 오늘 알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지금 하부 보러 가는데 네. 되게 궁금한 거야. 아하. 한 번도 내가 내 걸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참고로 양 PD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 PD 건 구형. 이 차는 요새 차. 정말 제 차가 스파크 9형이라 가지고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죄송해요. 방금 턱을 굉장히 세게 넣었는데 뒤에 괜찮네요. 괜찮죠? 네, 저 강성 실험 안 했어요. 제일 크게 느낀 점은 바로 디자인이겠죠. 아, 디자인. 타자마자 느껴지는 디자인. 네. 제 차는 여기 앞에 계기판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여기 확실히 이제 요즘 차처럼 세련되게 안으로 들어갔고, 아, 그게 스티어링 컬럼에 붙어 있었죠? 네, 여기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이제 새로운 거 타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보기 좋은 건 사실 이게 네. 더 보기는 좋죠. 아, 근데 이제 유니크한 거나 네. 감성적인 면에서는 그게 낫다. 네. 그리고 이게 봐요. 디자인이 이게 예쁘다고 느껴지는 게 네. 여기 네. 이거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자 같지 않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아, 도상담부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냥. 뭐 이런 굳이 우리가 뭐 명칭을 도 트림. 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네.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뭐 재질이나 이런 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거는 딱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아, 플라스틱 똑같이 저도 그래요? 이거 다 네. 이런데 이런 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뭐예요? 하이그로시. 네, 이런 게 좀 네. 추가됐네요. 지금 이 차가 옵션이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해. 네. 여러분, 병차에 썬루프 있는 거 보셨어요? 뭐 썬루프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차선 네. 이탈 방지도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워머도 네, 여기. 있고요. 네. 스파크가 네. 트림이 25개예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트림이. 가격을 보니까 가장 싼 게 992만 원이고 네. 가장 비싼 게 에코 LTZ 네. 1,559만 원이에요. 옵션을 다 붙이면 깡통만 1,500이라고? 네, 한 1,77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 욕을 뒤지게 먹고 있는 게 네. 옵션지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실망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LS 트림에는 마이링크 선택 못하고요. 네. 뭐 썬루프 이런 거 당연히 못하고요. 그 비상제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LTZ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좀 안전하게 옵션 좋게 이렇게 좀 타고 싶다. 그럼 LTZ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 꺼짐 현상도 좀 있었다 그러죠? 그거 진짜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고속에서는 아니고 저속에서 일부 차 쪽에서 이제 시동 꺼짐 현상이 생겼다 그러는데 단차가 있었다고. 아, 단차? 단차가 뭐 안 네.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립 단차. 미국 차들이 이게 단차는 또 필수적인 어떤 안고 가야 될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경차를 사는 건데 맞아요. 이것저것 다 넣게 되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일단 뭐 스파크 문제만이 아니라 모닝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모닝하고 스파크하고 가격표를 비교해 보면 옵션 장단질이 스파크가 좀 더 심해요. GM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더 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핸들이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래요? 네. 예민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 네. 표현해야지? 편하다. 그러니까 무겁지 않다고요. 왜냐면 이게 전자식 스티어링 방식이에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양 PD 거는 네. 유압식이에요. 유압식이라. 네, 그래서 조금 무거워요. 네. 그래서 네. 처음 불렀는데 엄청 네. 가볍길래 이게 전자식. 확실히 양 PD는 전자식을 좋아하네요. 그런데 유압식의 느낌이 이렇게 일정하고 좀 피드백이 정확해요. 네. 전자식 세팅이 잘못된 거에 비해서 네. 전자식이 좋은 게 뭐냐면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스티어링의 그 반응성, 무게감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 모드, 스탠다드 모드, 스포츠 모드 하면은 이게 무게감이 다 달라지게끔 모토의 어떤 그 저항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섬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전자식. 그리고 차가 멈춰 있거나 저속일 때는 핸들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네. 그때는 모터의 도움으로 좀 더 가볍게 편안하게 돌릴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엔진이 75마력이에요. 네. 6,500 RPM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출력은 어떤 것 같아요?
출력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달려봐야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네. 좋아진 게 네. 오디오가 너무 좋아졌어. 오디오가.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속도로 달릴 때 네. 진짜 소리가 안 들려서 네. 엄청 키거든요 소리. 네. 거의 끝까지 돌려서 달려요. 근데 얘는 안 그래도 잘 들리더라고 소리가. 그 아까 생각을 해봤다. 대표님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쉐보레에서 만드는 미국 차니까 네. 미국 차들은 원래 오디오가 좋게 잘 나온다면서요. 근데 제 차가 대우 시절에 만든 차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그때도 오디오. 야, 그거를 그거를. 빛을 아시. 근데 스파크 오디오가 이렇게 좋을 줄은 나도 상상을 저도 깜짝 못했어요. 놀랐어요. 예. 그 MVH 같은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MVH 똑같다. 네. 뭐 사실 제 차가 되게 조용하진 않거든요. 이 차도 사실 예, 이 조용하진 차도 않아요. 뭐 크게 조용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16인치 휠 타이어 때문에 하부 소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일 네.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휠 타이어를 좀 작게 줄이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에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 저항이 좀 적은 에코 타이어, 컨티넨탈 에코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건 조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연비 타이어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이게 좁아가지고 더 이렇게 느낀 건데 이쪽은 그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해. 그- 높이가 낮아져서 네. 좀 개방감은 좀 기존 모델에 네, 비해서 덜 더 해요. 답답한 감이 좀 있어요. 자 실제로 네. 내부에서 느끼는 그 높이도 낮아졌어요. 네, 여기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카메라 거치한다고 잠깐 옆에 섰잖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세차편 할 때 제핑돌이는 제가 루프가 손에 안 닿거든요. 네. 근데 얘는 닿는 거야. 오. 아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키가 큰 게 아닌데. 35mm가 그런 차이를 내는군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핑돌이 이렇게 옆에 서 있으면 그냥 얘는 차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얘는 내가 낮은 게 얘도 느껴지니까 네. 어머 갑자기 차 같지가 않은 느낌이 팍팍 드는 거죠. 그 장난감? 2009년 9월에 이게 나왔으니까 꽤 이 모델은 오래 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40% 옵셋 충돌에서 1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가슴만 빼고 다 1등급을 받은 경차로서는 유일했었죠. 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당대 최고의 걸그룹이던 소녀시대 지지지지 하면서 또 스파크 선전을 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왜? 걸그룹이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팬시아님이 걸그룹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아니요, 관심 없어요. 저는 차에 엄청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계보를 떼고 있는 거지. 아이오아이 뭐 이런 애들 전혀 모르고. 걔는 11명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뭐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럼 제 거는 자동 변속기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건 4단. 이거 자동 4단이고 이거는 CVT. 이게 언제부터 CVT가 된 건데? 이 모델에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왜 근데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게 더 뭐가 자동 좋은가? 변속기보다는 얘가 더 효율이 좋으니까. 무단 변속기가 연비에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자동 변속기가 경차용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그 GM의 그 소형차 기반의 자동 변속기 4단을 든 거라 연비라든지 네,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출력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변속기가 아니야. 얘가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신차인 거지. 그래요. 넥스트 스파크가 엔진도 얘용이고 변속기도 얘용이고. 그렇다고 양PD 차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에는 3기. 뭐지? 쭉 가세요 쭉. 아저씨야. 강성 테스트 하려고요? 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프레임차랑 붙으면 우리가 깨질 텐데. 아, 우리가 강성 얘기하니까 이게 초고장력판이 71% 사용했대요. 아 이 차가요? 네. 오. 71%, 현대가 53%, 51.5% 막 이러는데 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쉐보레가 800메가파스칼부터 초고장력판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하니까 800메가파스칼 이상의 그 스틸이 71%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네, 이것도 뭐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보도 자료가 맞다면. 맞다면. 근데 네. 뭔가 되게 단단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저도 어제 운전을 하면서 네. 얘가 좀 야무지다. 네. 뭔가 가벼운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옹골차 있다 속에 그쵸, 이런 느낌을 그쵸. 좀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차도 허리 아프다. 난 괜찮은데? 이놈의 스파크 사람. 가속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가슴이 좀. 치고 나가는 게 네. 좀 더 경쾌한 것 같아요. 성인 남성 둘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양PD를 내가 잘 찍어주고 있어요. 거기서. 잘 찍어야지 그러면. 제가 이 고속도로를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이 여유로움? 야. SUV 살 때하고 다르게. 그럼요. 심지어 한 번에. 오. 자, 그 RPM 4, 5천 구간에서의 그 가속력은 어떤 것 같아요?
RPM은 잘 모르고요. 하여튼 뭐 네, 일단은 잘 올라가네요. 네, 가속 페달을 확 밟았을 때 네, 느낌 잘 올라가는 속도가. 네. 제 차는 밟으면 힘들어요. 우와! 막 이래요.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차는 힘들어하지 않네. 잘 그냥 밟는 대로 잘 밟아주네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소렌토처럼 밟을 만큼 밟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네.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반응이 빠릿빠릿하다. 그러니까 밟았을 때 네. 허당치는 느낌 없이. 그쵸. 그냥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다. 네,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 그쵸. 네. 자, 제가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습니까? 그 오토라이트 네. 옵션입니까? 옵션입니다. 옵션이에요? 진짜 극악의 옵션질 많네요. 진짜 문제네요. 이 옵션질이 그러네요. 너무 심각하네요. 살려는 드릴게. 고속주행할 때 MVH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확실히 줄어가고요. 좋아졌고. 네. 풍절음이나 이런 네. 것들 주변 소음들이 확실히 덜 들린다는 네, 얘기죠. 확실히 덜 들려. 진짜. 네. 진짜 확실히 덜 들리고 네. 진동도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 차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만 100 이상이 올라가면은 네. 많이 흔들리거든요, 차가. 이 친구는 안 흔들리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정비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사실 연비가 이게 그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연비 주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여기 경차는 이게 문제예요. 의외로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거 저 조금 세게 밟으면 부산에 한 번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기름이 탱크도 작은 데다가 맞아요. 구형도 안 좋은데 얘도 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00원? 아니야. 절대 안 그렇게 안 돼. 거리가 꽤 멀었는데. 아우, 1,500원이네. 저 경차인데도 1,500원? 네. 봤죠? 이야. 이거. 이야. 1,500원이 750원. 네. 750원이 맛을! 됐습니다. 이야. 아쉽다. 지금 빵빵. 우리한테 그런 거야? 나한테 그랬어. 이런 경찰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 건드리면 나 병원 눕는데. 젠치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발끈해요. 운전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그래? 거의 발광 수준인가 지금? 접촉사고라도 나면 나 전치 8주야 무조건. 그러네. 아니 갈릴뼈가 유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놀라겠다. 지금은 그냥 3개가 나가지. 뭐야? 온통 근육질인데. 접촉사고만 낼까요 그러면? 좋지. 오토교로 수익이 안 나는 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라도 내야지. 그러면 양 PD가 이 차에 대한 느낌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경차를 이제 실용적인 차로 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가격이 실용적이지가 않으니까 아하. 공부를 다 못하는 느낌이 들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스포츠 쿠페도 아닌데 맞습니다. 옵션질을 그렇게 심하게 해놨다라는 거는 사실 지탄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와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엄청 좋았는데 이게 다 돈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국가가 그 경차 소유자들한테 베풀어주는 혜택을 메이커가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죠. 맞아. 출력 부분도 확실히 좋아졌고. 출력이 좋아졌다. 네. 초반 토크감도 좋고. 초반 통과감도 좋아졌고. 네. 그리고 고속 안정감도 좋고. 네, 주행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다 좋아졌다. 네. 연비 개선도 안 됐다는 것도 조금 연비 개선이 좀 안 네. 됐다. 네, 출력은 좋아졌으나. 근데 이제 출력이 좋아졌는데 연비가 후퇴는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 그것만 해도 된 건가 그러면? 근데 또 새로운 거라는 건 항상 또 다 좋아져야 되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종합적인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지만 나쁜 거죠. 좋지만 나쁘다. 넥스트 스파크는 좋다가 만차다. 그러네요. 좋다만. 그러니까 다음에 더 좋아질 거야.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그때는 진짜 약간 스파크 이제 그때부터 약간 미워질 것 같아요. 더 옵션질이 심해지면 그럼 저는 경차 다른 걸로 갈아타겠습니다. 경차 소비자들 떠나는 거죠. 기분 나빠요 근데 1,700 넘어가면. 스파크 시승기는요, 양 PD가 스파크를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차일모 시승기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승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평상시 우왕좌왕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설픈 양 PD를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가만히 해주시고요. 이제 엄청 다 잘하는 줄 알면 어떡해요?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해야 영상에도 출연하고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본질은 못해요. 하도 더럽게 몰라요. 양피 D의 D가 디렉터가 아니라 disappear. 여기. pure disappear. 순수하게 사라지다. 하부 보겠습니다. 3기통 1리터 정확히 999cc. 네. 예, 가솔린 엔진, 네. 자연흡기 75마력, 9.7kgm, CVT, 자트코가 뭐 CVT 기술은 뭐 거의 다 가지고 있죠. 닛산 자회사고, 그래서 요즘은 3.5리터 고성능 모델에도 CVT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응 토크가 높네 남네 이런 거 따질 시대는 아니에요. 네. 자동 변속기랑 뭐 크게 위화감 없이 작동감 좋았고, 뭐 밀리거나 뭐 슬립 현상이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이런 안 거 느꼈어요. 거의. 네. 여기까지가 엔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CVT거든요. 네. 이게 유압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풀리를 직경을 키웠다 내렸다 하는 게 이 네. 유압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어비를 만능으로 조절한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네.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유압이 있기 때문에 네. 수동 변속기처럼 동력 손실이 적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보다는 연비가 나빠져요. 그리고 벨트가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스틸 벨트 많이 네, 쓰는데 여러 개 조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연결한 네, 조각으로. 그다음에 입력축하고 출력축이 거리를 좁혔다 늘렸다 하면서 그 자전거 왜 기어 걸릴 때 그렇죠. 그 방식 생각하시면 되죠. 그 컨티뉴어슬리하게 연속적으로 변속을 계속 이뤄 나가니까 변속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변속기긴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네. 이상적이에요. 지금 뭐 10단 변속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다단 변속기가 계속 잘게 쪼개지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 가는 거죠. 200단, 500단이 되면 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마티즈 2에 나왔던 E3 CVT가 너무 동력 손실. 슬립 너무 그게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거 치를 떠시는 분들은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200한 5, 60마력 들어가는 차에도 CVT가 달려 나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원숙해졌고 또 많이 안정화됐다는 점. 그래서 그 스파크에서는 거의 CVT로 인한 불만은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출력에 대한 손실도 뭐 크게 느낄 수 없었고요. 예. 자, 지금 여기 프레임을 보시니까요. 네. 여기 우물정적 프레임이 딱 버티고 있네요. 아, 여기요? 네네. 구조적으로 차대 멤버 설계라든지 뭐 차체 설계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객의 안전을 이게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범퍼 하단부의 사고로부터 변속기하고 엔진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사고 시 수리비를 좀 경감시키는 안전 구조들 이런 것들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차에도 우물정적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뷰 보니까 이제 컬럼식 EPS예요. 네. 넥 타입이면 여기에 뭐 덩어리 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없고 그냥 위로 쭉 뻗어 있죠. 예. 유압식에 비해서 좀 가벼운 조작감, 뭐 보타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어떤 단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긴 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런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 요즘 컬럼식도 굉장히 좋아져서 네. EPS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컬럼식도 있고 피니언 방식도 있고 렉 방식도 있고 방식에 따라서 이제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컬럼식하고 렉 타입을 많이 쓰죠. 네. 네, 렉 타입이 좀 고급 모델에 많이 들어가고 컬럼식은 이렇게 작은 차, 좀 저렴한 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스펜션 보시면은요, 뭐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원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굴곡으로 만들어 놓고 네. 타공해 놓은 압축 그렇죠. 스틸. 네. 그래서 스틸 암으로 로우암 잡혀 있고 위쪽은 이제 쇼크하고 스프링 일체형인 맥퍼슨 타입. 네, 예. 여기. 별로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없네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굉장히 얇죠. 네, 얇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얇았고요. 대형 토크가 좀 높지 않고 네. 출력도 좀 낮아서 10 언더니까. 네. 그 드라이브 샤프트도 이렇게 두꺼운 샤프트를 안 썼어요. 이쪽이 약간 두껍네요. 그렇죠? 네, 약간 네, 두껍네요. 약간 길기도 하고요. 네. 약간 길고 잠깐만요. 두껍네요. 운전석에 비해서 조수석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두께를 약간 좀 두껍게 갖고요. 예. 보통은 이제 전륜차 같은 경우에는 토크 스티어 때문에 이제 두께를 약간 차이를 두거나 아니면 뭐 한번 중간에 토크 스티어를 잡기 위해서 끌어서 연결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파이프 상태가 되게 깨끗해요. 네. 여기- 얘가 키로 수가 15,000, 6,000? 15,000 킬로. 네. 상당히 좀 상태가 좋습니다. 예. 뒤에 중통도 그렇고요. 그 밑에 파이프 쪽도 녹이 거의 없어요. 네. 브라켓 쪽. 아, 브라켓은 예. 조금 사갔네. 여기가 좀 사갔네요. 엔드 쪽에 녹이 좀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많이는 아닌데 아, 여기? 예, 서서히 요런데? 보이기 시작을 네, 합니다. 요런데? 예. 이런 것들은 조금 거슬리네요. 근데 심한 편은 아니에요. 네. 차체 쪽으로 넘어갈까요? 차체 커버 없어요. 커버가 없는데 차체 판이 이렇게 커버처럼 좀 돼 있어요. 차체의 반은 실런트가 두껍게 뿌려져 있고, 네, 여기요?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안 뿌려져 있네요. 근데 사실 좀 의외인데 그 경차로서는 이 정도면 좀 많이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 사이드 쪽도 그렇고요.
어디 짜요? 예, 여기 끝에 보면 여기도 꼼꼼하게 예, 슬런트가 두껍게 잘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네. 하체 충격을 한번 받았었네요. 예, 그랬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사이드 판넬하고 네, 여기 이게 이제 스포츠 용접으로 쭉 붙어 있어 똑바로 서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여기는 서 있는데 여기는 좀 누워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쿵 충격을 받았네요. 예, 쉴 정도면 꽤 큰 충격이었겠는데요.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네. 만약에 이게 실런트가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다 벗겨져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벗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도 이 상태에는 녹이 안 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실런트가 이런 면이 좋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때 표면을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포가 안 돼 있으면 이 면이 이렇게 요 면처럼 이렇게 까지는 거죠. 지금 까져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녹이 나고 있죠?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연 강판이라 그래서 아연하고 같이 이렇게 합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연을 입혀요. 표면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벗겨지면 산화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쪽 안쪽만 빼고 이쪽 바깥쪽은 또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긁혔네요. 네. 좀 보세요. 이게 긁히니까 이 두껍게 이렇게 이게, 날카로운데 예, 긁힌 거예요. 벗겨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게 돼 있으면 한번 긁히더라도 요 표면이 상하는 거지 그 안쪽의 강판은 멀쩡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보호 장치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도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도 아연 코팅이 돼 있다고 해도 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긁히면은 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국산차 경차치고 이 정도면은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푸른 쪽으로 가보시죠. 정말 이건 네. 오랜만에 보는 거다. 뭐 드럼식 브레이크인 거예요. 이게 안쪽 판이고 네. 요 밖에 요 놈이 네, 네, 드럼이에요. 보입니다. 이 드럼 안쪽에 패드라고 안 하고 슈라고 그러는데 네. 브레이크 작동하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벌어져요. 이 네. 드럼하고 딱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는 무는 거잖아요. 네. 얘는 벌려가지고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열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과열되면은 브레이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베이퍼롤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이 끓어요. 끓면 제대로 배합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페달이 먹지를 않아요.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게 이 드럼이 거의 닫혀 있잖아요. 이 닫혀 있는 케이스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 있는데 그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디스크는 개방돼 있습니다. 디스크는 개방돼 있으니까 공기에 노출이 돼갖고 네. 계속 식는데 얘는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 열이 쉽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방식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고성능 차나 뭐 큰 차이는 없어졌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이 덜 나가니까 무게가 덜 나가니까 열이 그만큼 덜 발생하니까 요걸로도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제 저게 더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저걸 썼다는 건. 요즘 경차에도 디스크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 이게 지금 최상위 모델인데 잘 만든 드럼이 로터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뭔 개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보기도 안 좋고요. 필도 휑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장갑 같다는 게 이런 것 네. 때문에. 모닝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까지는 다 드럼이고요. 터보 모델만 디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높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열 관리 측면에서 이제 디스크를 썼고 70마력대는 이제 뭐 드럼으로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최상위 모델인데 디스크를 좀 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서스펜션을 뭐라 그런다? 토션빔. 네, 토션빔. 토션빔의 특징은 뭐다? 원가 절감? 바로 나오는구나. 이 토션바가 이제 토션빔의 특징이에요. 좌우의 비틀림을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션바가 좌우를 일체형으로 잡아서 뒤틀림을 제어한다 그래서 이게 토션빔 방식입니다. 딱 봐도 싸 보이죠?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이 토션바 하나에다가 쇼크업숍하고 스프링만 걸어놓은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편하고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기도 쉽고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복잡하지 않아요. 대신 단점은 뭔가요? 단점? 지금 얘기한 것 빼고는 다 장점이에요. 서스펜션의 허용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다양한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승차감 거칠고요.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정밀한 주행에서 차를 제어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거칠어요, 대체적으로. 제조사에서 제조 단가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고 차량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격이 있는 네. 노면을 지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좀 하드한 주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 되면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고급차에는 사실 이 토션빔이 안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제조사에서 차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이걸 집어넣었다. 그럼 뭐다? 쓰레기다?
말 시키기가 무서워. 맞는 얘기인데 너무 세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니까 뭐 요런 충분히 네, 이해해줄 수 있죠. 구성은 네. 근데 이게 1,700만 원짜리 차잖아요. 1,700만 원이 넘는 구성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아반떼 스포츠 아니면 현재 아반떼도 그렇긴 하네요. 네. 토션 빔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토션빔인데 세팅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나쁘지 세팅이 않아요. 주행 측면에서도 그렇게 거슬리거나 네. 아주 뭐 승차감이 나쁘거나 튀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건 타이어, 휠 타이어 때문인 그 것 영향도 같아요. 좀 있죠.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토션빔에서 받아내는 어떤 가용은 나쁘지 않았지 서스펜션 않았나. 자체 세팅은 말랑말랑한 상태도 아니고 네. 딱딱한 상태도 아니고 살짝 단단한 정도. 네. 그 정도였고 너무나 튀는 듯한 느낌은 이 45 시리즈가 이 차체에 비하면 네. 너무 광폭이다. 15인치의 50 시리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오버스펙이고. 좀 승차감 위주로 가려면 예. 14인치의 55 시리즈. 그렇죠. 14인치에 55도 괜찮은 조합입니다. 뭐 모양을 좀 생각하신다면 15 정도, 15 네, 정도. 그다음에 승차감이나 뭐 이런 부드러운 어떤 그 서스펜션의 반응성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14 뭐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션빔을 잘 세팅하면 아주 거슬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토션빔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얘도 잘 세팅된 네. 차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토션빔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 토션빔을 넣은 건 나쁜 거예요. 뭐 한 2,500 이상 되는데. 그렇죠. 2,500, 3,000 막 이렇게 어떤 경우 3,500 프로 4,000 넘어가는데 토션빔이다. 이러면 사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중형차 승차감 좋아야 되는데 토션빔이다. 이거는 사실 정신 나간 건데 소형차고 뭐 이런 대중차고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한 차의 토션빔인데 세팅이 잘 돼 있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내 마음속에 저장. 뭔 개소리야! 억셉트블. 그렇죠. 네.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3기통 네. 999cc 1세대가 4기통이잖아요. 네. 4기통. 아까 4기통인지 3기통인지 모르겠다. 네. 딱 보면 이게 지금 3기통이잖아요. 여기 3개 있어서. 하나, 둘, 셋. 자, 이게 가솔린 엔진이니까 네.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줘야 되잖아요. 네. 얘가 점화 플러그인 거예요. 아, 이게 조마 플러그예요? 네, 여기가 이제 코일이고 요 밑에 플러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생겼나요? 3기통이다.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최근 경차들, 소형차들 1500cc까지는 다 3기통으로 가는 추세예요. 낮은 배기량을 잘게 쪼개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효율이 좋은 그 실린더 용적이 있어요. 그래서 400에서 600cc를 가장 이상적인 거로 보는데 400에서 600이니까 제일 좋은 건 몇이겠어요? 딱 평균 내보면 500이겠죠? 2000cc 4기통, 그 다음에 3000cc 6기통, 1500cc 3기통. 요게 지금 모듈러 엔진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미 BMW는 Efficiency Dynamic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정책을 피고 있어요. 네. 4400cc 뭐 그 이상 엔진들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3000cc에는 뭐 트윈 터보, 트라이 터보 이런 식으로 출력을 계속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 하이브리드와 결합되는 i8 같은 우리가 아까 i8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1500cc 각 실린더당 500cc 되는 용적의 그 실린더를 사용을 해서 3기통을 쓰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게 3기통 엔진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기통수가 적으면 진동이 진동 크니까. 소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행적이니까 네. 이게 두 바퀴 돌면은 720도잖아요. 그러면 한 번 폭발할 때마다 240도 그 간격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거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4개로 쪼개면은 180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더 빨리빨리 터지니까 부드럽지 않겠냐. 다른 비유로는 약한 힘으로 잘게 잽으로 여러 번 때리는 것보다는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한 번씩 때리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차에서는 이미 3기통 엔진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진동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기통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한국 GM에서 개발한 엔진이 아니라 GM 본사하고 오펠하고 그리고 상하이 기차에서 공동 개발한 마이크로텍 엔진이에요. 기통수를 늘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4기통으로 하게 되면 2.5리터로 늘어나고요. 보호 스트로크 조정을 해서 이제 좀 키워서 쓸 수도 있고 터보 차저를 걸 수도 있고 오펠에는 이 1리터 요 엔진으로에다가 터보 차저를 건 모델이 있어요. 스파크 RS에 그 터보 차저 걸어서 나오는 걸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출시 소식이 없죠. 지금 여기 배기 매니폴더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는 실린더 헤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배기 매니폴드는 그 합금된 주철로 만들었거든요. 네, 열에 굉장히 네. 강한. 네. 네. 3기통이면 세 가닥이 나와서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네. 저 하나는 여기는 그냥 하나로만 나오잖아요. 실린더 헤드 인테그레이티드 이그저스트 매니폴드라고 실린더 헤드 안에 배기 매니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빠져 있는 건 하나인데 네.
안쪽에 세 가닥이 네. 요쪽 하나로 이게 합쳐진 거예요. 대부분 열로 가는 추세죠. 라페라리도 일체형 배기 매니폴더를 썼고 그다음에 그 렉서스에서도 네. 그 IS 신형 모델 낼 때 네. 그 4개를 2개로 원래는 네. 네 가닥이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실린더 헤드 안으로 쏙 들어가면 네.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가벼워지죠. 그죠? 와 대단해. 원가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연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그죠? 응?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와 다 나왔네. 전륜의 무게가 덜어지니까 거동도 밸런스도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그죠? 이야. 다 좋아지네. 양 PD님 딱 질문하면 100점이야 그냥. 이걸 못 맞춘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배기 매니폴더가 실린더 헤드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엔진이 처음 이제 아침에 시동을 걸었다. 네. 뜨거운 배기가스가 냉각수를 빨리 데펴줄 거잖아요. 엔진 웜업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간 시동 때 배기가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저감의 목적으로도 많이 써요. 그렇죠. 엔진이 빨리 더워지니까 효율도 높아지는 거죠. 네. 이걸 보고 야 이 엔진이 옛날 엔진이 아니구나. 최근에 개발된 요새 거다. 요즘 엔진이다. 핫해 핫해. 어떤 분들이 이제 녹색 냉각수, 주황색 냉각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식 방지액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예요. 네. 부식 방지 성능이 떨어지니까 같은 색을 쓰는 게 맞긴 맞아요. 섞어 써도 아주 뭐 기계적인 문제는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정품을 쓰는 게 맞기는 맞지만 이게 냉각수 성분,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닌데 라인의 부식 성분을 조절하는 그 첨가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 겁니다. 네. 자, 배터리는 뭐 여기 달려 있고 ECU 옆에 네. 있고요. ECU가 차도 작으니까 ECU도 작네. 어차피 뭐 기판은 뭐 안에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예. 지금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났잖아요. 네. 차세대 경차 프로젝트를 한국GM에서 가져와야 이제 GM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화하려는 명분이 없어지고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엔진 자체도 한국GM에서 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긴 하는데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긴 하는데 조립만 하는 거겠죠. 예, 차세대 경차 프로젝트를 가져오려면 한국 GM에서 엔진까지 개발에 관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GM이 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가뜩이나 현대기아차가 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맞아. 르노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차에 네. 예, 거의 뭐 다시 현대기아차 천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독점이 되겠네요. 예, 수입차 고급차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아예 그냥 양분돼 버려서 극과 극으로 돼 버리는 현대 기아차를 계속 견제를 하려면 GM하고 르노가 사실은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현대 기아차 비중이 높아요. 아무래도 가격을 책정하고 신차를 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정책을 하게 될 때 내수 역차별이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든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제조사 위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선이 되려면 건전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GM이 힘을 좀 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넥스트 스파크를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뭐 받으셨어요? 네? 뭐라는 뭐 거예요? 받으셨어요? 뭐 먹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억울하진 않은데 근데 그 네. 말도 맞는 말이긴 얘기예요. 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GM 좀 살려면. 여러 다양한 브랜드를 사주셔야지 맞아. 너무 한 브랜드에 올인하면 안 돼요. 잘 나가는 업체들이 힘을 갖게 되면 소비자들 또 우습게 합니다. GM 사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는데요. 우와. 어우, 방금 위험했어요. 까마귀도 스파크를 우습게 보나? 아 근데 지금 온도가 지금 영하 5도라서 네. 살짝 옆으로 가네요. 아, 이게 지금 도로가 좀 살짝 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도 보이고. 네, 예, 네. 도로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옆으로 밀릴 때도 노면이 네. 얼어 있어서 예, 예. 타이어 소리는 지금 안 나면서 밀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투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행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스파크는 주행 성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죠. 지금 원메이커에서도 활발하게 경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전륜구동의 경차로서는 상당히 좀 기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언더스티어가 많이 억제돼 있어서 상당히 좀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차로 정평에 나 있죠. 저희가 인제에서 그 스파크 원메이커 하는 차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선을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네, 그리고 전륜구동의 어떤 차치고는 밸런스도 참 좋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차로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쉐보레 차들의 특징이 그 주행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까? 또 전륜차라고 해도 언더스티어가 많이 억제가 돼 있고 가속 페달을 뺐을 때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뒤가 살짝 돌아가는
동작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쉐보레 차들인데 네네. 쉐보레 차가 주행 감성이 훌륭하다, 밸런스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뭐 쉐바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곤 하는데 네. 실제로 미국 브랜드 중에서 쉐보레 차들이 주행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의 거동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 시승 채널에서는 쉐보레 차의 어떤 평가가 좀 후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경차는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냥 싼 차다. 예, 출력도 그렇고 뭐 밸런스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이게 토션빔이니까 네. 좋은 거동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파크한테 한번 따여봐야 정신을 차리죠. 아 그렇죠. 네. 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와인딩 코스에서 스파크를 쥐게 되면 무시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낼 것 같아요. 왜 저 자전거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네. 자전거 타고 이제 그 한강 시민공원에 가다가 네. 그 마스크를 쓴 아주머니한테 따여 보면 정신 차리잖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우리 세 사람이 탔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가속이 빠르진 않아요. 네.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답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최대 토크가 9.7kgm예요. 네. 10이 안 넘는 거는 오랜만에 타보는데요. 그러게요. 경차 50만 원 자제해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상가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의 어떤 중량 대비 이제 출력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단순히 출력만 수치만 보는 습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9.7 kgm에서 나오는 토크치고는 상당히 균일해요. 네, 네. 길빌거린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 느낌 전혀 네. 없어요. 저는 평지에서도 좀 시원시원했는데 네. 언덕에서는 어떨까, 많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덕에서 지금 답답한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최대 토크가 4,500rpm에서 나오는데 2,000, 3,000 구간에서의 토크도 균일한데요. 네, 네.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L 모드에서 가속을 하면 네. 최대 출력 RPM으로 딱 맞춰서 지가 운전을 해줘요. 네. 근데 그냥 D 모드에 놓고 운전하면 네. 최대 토크 RPM 정도로 지가 맞춰져요. 한껏 달릴 때는 L 네. 모드로 달리면 되고 네. 그냥 웬만한 데서 좀 편안하게 달리는데 좀 세게 달릴 때 하면 D 모드에서 그냥 악셀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최근에 그 CVT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전에 그 마티즈 시절에 CVT 때문에 정말 극악의 미션이다라 그래서 E3 CVT라는 모델이 장착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 자트코에서 성능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 지금 이 넥스트 스파크에 들어가 있는 CVT가 그 르노 SM3까지 사용하는 CVT이기 때문에 네, 대형 토크가 좀 센가 보죠. 예, 대형 토크가 네, 좀 세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엔진에 들어가는 CVT로서는 부족함이 없고 네. 가속이라든지 또 뭐 변속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자동 변속기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요즘에 CVT 성능도 뭐 벨트라든지 구조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 있고 CVT에도 요즘에는 유선 기어들이 들어가요. 네, 마지막 종합석 예,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벨트 방식으로만 시종 일관되는 그런 밋밋한 가속감하고는 또 다른 네. 어떤 동작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CVT라 그래서 뭐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리스폰스 측면에서 좀 답답한 면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출력이 딸리니까. 그리고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는 시점도 뭐랄까 강력한 토크로 밀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쓱 하고 살짝 밀어주는 듯한 느낌 정도밖에는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속에서 한 2, 30km, 4, 50km 정도에서 네. 악셀 밟을 때는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네. 근데 한 60km 이상 올라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그렇죠. 떨어지죠. 속도가 네. 붙은 상태에서 가속이 진행되는 거는 좀 답답하고 네, 네. 극한의 와인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은 그리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휠 베이스도 짧고 후륜이 토션빔으로 좀 이게 거친 느낌의 서스펜션이란 말이에요. 휠 타이어도 16인치로 오버사이즈예요. 네, 한 단계 반 정도 오바죠. 예,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준준형에다 18인치 꽂아놓은 네. 중형에 19인치 꽂아놓은 그 느낌인데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서스펜션이 약간 좀 튀는 느낌은 있는데 스포츠 주행이 시 버티는 힘은 좀 좋네요. 네. 지금 노면 때문에 살짝 밀리는 현상 외에는 언더스티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네. 언더스티어가 상당히 약언더이면서 제어가 잘 되는 그런 언더스티어고 토션빔 서스펜션 치고는 후미가 잘 따라와요.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거친 느낌 안 느껴지고요. 네. 확실히 그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잘 하면 거친 어떤 승차감을 그죠?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서스펜션인 걸 맞아요. 근데 이게 세팅을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거친 서스펜션으로 불편감을 주는데 지금 이 스파크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네요. 네.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라인 깔끔하게 잘 잡고요. 노면이
마른 상태에서는 좋은 거동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넥스트 스파크가 원메이크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 차를 한 번쯤은 구입을 고려하는지 이런 어떤 동작에서 증명이 되네요. 센 차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정말 마실용으로 네. 스파크를 사신 분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야 생각보다 재밌어 막 이야기하는데 네. 뭐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델을 뽑아서 와인딩의 어떤 감과 수동 변속의 느낌을 연습해보는 용으로도 상당히 그것도 적합할 것 괜찮죠. 같아요. 네. 네.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출력 대비 그 와인딩 성능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예. 우리가 아니 경차라고 하잖아요. 네네. 가벼울 경을 써서 경차라고는 하는데 네.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네. 경이로운 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왜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저 경차 타시는 분들을 아니 이거 제가 볼 때는 경차 타시는 분들을 향한 이게 인기 발언이에요. 알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제가 네. 그 관심법으로 보면 이거 허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딱 요 정도 느낌이신데. 예. 과하게 표현했다. 그렇죠. 이거 인기 발언입니다. 예. 자, 우리가 스파크를 시승을 했는데요. 네. 기본적인 품질이 좋았어요. 밸런스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마감이라든지 뭐 하부 구조라든지 느낌은 좋았는데 경차라고 예상되는 그 레벨 대비 괜찮았다는 거죠. 네, 경차가 기대보다 좋은 어떤 품질과 주행 밸런스와 네. 마감을 보여주긴 했는데 가격을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니까 네.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고민이- 판단이 안 고민이 서요. 되는 거죠. 예, 가격이 지금 확실한 메리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만 확실한 메리트를 주게 되면 우리나라 경차 괜찮아, 스파크 괜찮아, 이 좋은 차야, 한 번쯤 근거리용으로 구입을 고려할 만한 아이템이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쓸만한 옵션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1500에서 1700 막 왔다 갔다 네, 해버리니까 이거 추천을 해야 되나? 차라리 이걸 하게 되면 소형차 준준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어떤 위치의 경차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 PD에게 넥스트 스파크란? 아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한마디 한다면이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 PD, 네, 넥스트 스파크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렇게 비싸면 안 사요. 좋아요. 강렬하시네. 강렬합니다. 네. 자, 김창현 드라이버에게 넥스트 스파크란? 제도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차. 김정민 편집장님은 무게는 경차, 가격은 경을 칠놈. 우리가 인식을 깨야 되는 게 이제 네. 차 크기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차를 타는 사람의 격을 따지는 그런 습성. 네. 비싼 차, 뭐 센 차 타고 오면 우와 그러고 네. 뭐 이런 차 가지고 가면 네. 호텔에서 저로 치우라고 네. 뭐 그러잖아요. 예. 그걸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폄하하면 나쁘게 네. 평가를 하면 네. 마치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문화도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 평가에 반응하는 언어들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대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경차 왜 안 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출시가 돼서 쓸만한 모델이 나오게 되면 구입을 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경차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 전기차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경차가 가장 또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대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경차를 미리 그런 차원에서 경험해보고 그 효율성을 좀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제조사 측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쓸만한 옵션으로 구성을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트림들을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차를 편안하게 타려면 1,400~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부담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시고 조금 가격대를 낮추고, 그리고 경차만큼은 옵션 장단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경차라는 거는 소비자를 위한 차지 제조사를 위한 어떤 그 수익의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득은 좀 비싼 차로 보시고 경차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판매 정책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넥스트 스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